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포르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분데스리가 그리고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입력해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타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배당의 수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소시에다드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원정이라는 점 때문인진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높은 배당을 받았죠. 최근에 이 맞대결도 보면은 헤타페가 약간 우세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헤타페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지난 주중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때 슈팅을 한 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었더라 그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좀 너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오야르사발 선수가 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야르사발을 대체할 다비드 실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오야르사발을 제외한 나머지 베스트 멤버가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소시에다드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소시에다드가 우세해 보이지만 이 배당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약간의 무승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적다라는 점과 배당적으로도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진다면 헤타페의 승보다는 헤타페의 패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헤타페는 뭐 지난 경기 슈팅 자체도 적었고 그리고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공격에서도 결정력이 좀 너무 아쉽다라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 역시 좀 최근에 뭐 지난 경기 대승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는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득점이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고 헤타페가 좀 수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는 점, 그리고 헤타페가 홈에서는 좋은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시에다드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득점으로 이제 큰 점수차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헤타페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최근에 뭐 소시에다드가 이삭 선수나 뭐 오야르사발은 물론 출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비드 실바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최근에 이런 경기력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점 차의 승리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헤타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 대 켈른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정배당을 받았고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죠.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켈른도 물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좀 이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제가 승무패에서는 이 경기를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갔었지만 포르토에서 한 개의 픽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픽만 가자면 배당적으로도 승 쪽을 좀 가리키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두 팀을 비교했을 때는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최근에 공격진에서의 교체로 투입되는 뭐 요비치 선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 뭐 안드레 실바나 고스티치, 뭐 카마다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호흡이나 압박, 역습에서의 스피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승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켈른이 뭐 공격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좀 위협이 될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이라면 저는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안한 점은 좀 연승이 길다라는 점 때문에 약간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최근에 이런 공격력에서의 이런 호흡과 결정력,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에 비해서는 수비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켈린이 뭐 공격적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지만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최근에 원정에서 최근에 이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켈린 역시도 어쨌든 뭐 세트피스나 크로스나 역습 상황에서 득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핸디캡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만 저는 큰 점수차로 이기기에는 켈린이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프랑크푸르트가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도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경기부터는 24시간 기준으로 인플레이 게임에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레알이 주중에 헤타페와의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불리함과 그리고 수비에서의 라모스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발렌시아가 크로스와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어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레알이 주중 경기에서 헤타페와의 경기 때 보여줬었던 이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을 2골이나 만들어냈다라는 점과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 크로스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크로스 수비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노마크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내주는 팀이어서 레알이 이 크로스 공격으로 발렌시아를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레알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알이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상황에서 많은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레알 역시 좀 수비적으로는 라모스가 없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알이 좀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오버와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1점 차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 제 생각도 일단은 무승부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배당이 잘못 적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는 홈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반면에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 때문에 이 경기를 조금 이변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볼프스부르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는 좋지만 글라드바흐가 지난 경기는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팀 압박과 이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이런 역습 과정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은 볼프스부르크지만 글라드바흐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으로도 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배당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라인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 다 결정력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 이런 득점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2.5점 정도는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의 핸디캡 패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아레알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무는 조금 힘든 기록이어서 확률적으로는 승과 패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과 패로 좀 나눠진다면 경기력적으로도 승과 패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승과 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비아레알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주력이 좀 느리기 때문에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베티스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 이 측면을 활용하는 모습들 그리고 뒷공간을 활용하는 모습들과 공격에서의 이 템포나 이 공격진이 굉장히 뭐 카날레스나 뭐 호아킨이나 로렌 모른 이글레시아스 뭐 페키리 등 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아레알 상대로 베티스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패로 이변을 보고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스타일을 봤을 때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추가 득점을 가능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선제 실점을 하는 팀이 또 추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헤타페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번은 레알 마드리드의 오버, 4번은 볼프스부르크의 오버, 5번은 비아레알의 오버로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일요일 경기들 중에서는 제가 조금 언어버 쪽으로 좀 많이 추천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이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은 이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일단은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는 이제 헤타페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2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에 배트맨에서 헤타페의 패를 가져갔을 때 1.96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헤타페의 패를 가져갔을 때 2.06배당으로 0.1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아직 포함을 시키지 못했고요. 헤타페의 경기만 동일하게 가져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주력 픽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헤타페의 언더, 두 번째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버, 세 번째는 비아레알의 오버로 약간은 좀 언오버 조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픽 같은 경우에는 좀 고배당 픽이고요. 금액도 적게 가져가고 좀 위험 부담이 높은 픽입니다. 첫 번째는 헤타페의 핸디캡 무승부, 두 번째는 볼프스부르크의 무승부, 세 번째는 비아레알의 패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승무패 그리고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